안녕하세요. 도예한의원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어지럼증 가운데서도 가장 흔한 병인 이석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주위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워 하십니다. 보통 어지러워 가지고 응급실을 가는 분들의 80% 정도가 이석증이 원인입니다. 이 이석증 병 자체는 별게 아니지만 환자들이 응급실을 꼭 찾게 되는 몇 개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.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응급실을 가게 되면요, 일단 중풍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뇌 CT나 뇌 MRI를 찍게 됩니다. 그런데 이상 소견이 없으면 보통 거의 대부분 이석증을 의심하시거든요, 의사분들은. 이석증은 이 증상이 대단히 심각해 보이지만 급성으로 왔을 때 치료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. 그리고 치료만 되면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의사들이 명의 듣기 참 좋은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이석증은 원인만 알면 치료가 쉬운 편이고요. 물론 재발이 잘 된다는 게 좀 문제점이긴 합니다. 여기서는 최대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우리의 귀 구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. 우리의 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이기도 하지만 평형을 담당하고 있는 평형기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은 귀가 소리만 생각하지 평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 귀 안에는 청력 기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이 있고요. 그리고 이 회전 운동하고 기울기나 이런 평형을 담당하는 세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세반고리관이라고. 이 중에서 이 세반고리관이 이석증의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. 이 세반고리관은 말 그대로 한쪽 귀에 고리가 3개가 있고요. 양쪽 귀가 하면은 총 6개의 반고리관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. 이 세반고리관이라는 말의 뜻은요, 이 3개의 반지꼬리 모양의 반원 모양의 관을 말하는 겁니다. 영어로는 three semicircular canals. 이 semicircular라는 것은 반원이란 뜻이고요. canal이란 것은 관이란 뜻입니다. 이 다양한 각도로 몸의 위치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반고리관은 3개, 6개가 붙어 있습니다. 그 방향도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서 상방, 하방, 측방 이렇게 3개씩 붙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세반고리관에는 안에 보게 되면요, 수많은 섬모에 둘러싸여 있어요. 이 수많은 섬모, 털 같은 아주 가늘고 작은 섬모가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섬모 위에 미세한 칼슘 알갱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. 이 작은 칼슘 알갱이들이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,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. 마치 이게 돌가루처럼 생겼거든요. 이게 양이 한 몇만 개쯤 있다고 그럽니다. 이게 꼭 돌가루 같이 생겨가지고 귀에 돌이라고도 하고요, 한자로 이석이라 그럽니다. 귀자 돌석자를 써서요. 그리고 이 돌의 이석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석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름이 이석증이라고 해가지고 콩팥의 결석처럼 아주 큰 그런 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. 요거는 헷갈려 하시면 안 되시고요. 그 다음으로 참고로 말씀드릴 게, 이런 우리 몸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곳은요, 크게 3가지가 있어요. 3군데가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귀의 세반고리관 말고도요, 눈도 그렇고요, 그 다음에 체성신경도 있습니다. 이 눈으로는 위아래와 기울기를 구별하고요. 그 다음에 체성감각이라는 것은 발바닥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. 이 발바닥은요, 우리가 서거나 움직일 때 중력에 이기면서도 우리의 발바닥이 위아래 기울기를 감지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 나도 모르게 안 넘어지기 위해서 발가락 쪽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.
뒤로 기울이게 되면 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. 이런 세방고리관이나 눈이나 채성 감각 같은 평형 감각들을 우리의 그 평형 중추기관은 손해거든요. 이 손에 전달하는 것이 이 기관들의 목적입니다. 다음으로 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방고리관의 돌들이 갑자기 선모에서 떨어지면서 움직여서 돌아다니게 되거든요. 이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가 이 천장과 바닥이 헷갈리고요. 이게 뇌를 골탕 먹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. 또한 이 방고리관에 이 선모나 이 돌들이 노화가 되면은요, 이 돌들이 선모에 잘 붙어 있지가 않고요. 자꾸 떨어져서 움직이게 됩니다. 이것도 이석증의 큰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이석증이 보통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오는 것도 이런 노화하고 상관이 있습니다. 또한 이런 그 이석증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요,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예민하고 공황장애가 있거나 화병이 많으십니다. 또 피곤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불면증이 있을 때 많이 이석증이 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석증의 진단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는데요. 보통 이 이석증의 진단 검사는 안구 진탕 검사를 하게 됩니다.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은 평형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진탕이라는 말은 울려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안구 진탕이라는 말은 눈알이 초점이 없고요. 제멋대로 움직이는 걸 안구 진탕증이라고 하고요. 이것을 검사하는 검사입니다. 이석증이 걸렸을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. 이때 어지럼증이 유발되면 우리가 눈이 있지 않습니까? 위아래를 찾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. 이때 이제 의사는 눈 흔들리는 방향을 보고요. 이 6개의 세 방고리관 중에 어느 곳에서 돌이 떨어져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. 대부분은 이 방고리관 중에 한 군데에서 돌이 빠져나가게 되고요. 이런 경우는 치료가 좀 쉬운 편입니다. 근데 드물지만은 돌이 양쪽에서 다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치료가 힘들고요. 이럴 때는 한 개를 다 넣고 나서 또 나머지 한 개를 넣어야 됩니다. 몇 번씩 이 치료를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게 의사의 진짜 실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.